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인간이 늙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고요?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고, 그때 조지 윌리엄스라는 생물학자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을 정립한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조지 윌리엄스야말로 이기적 유전자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선택의 단위가 아니고 개체가 선택의 단위라는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생물학자의 최고 업적이 있는데, 바로 생물의 노화가 이기적 유전자의 진화 때문이라는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노화가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본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유전자는 생물을 최대한 오래 살게 해서 자손을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해야지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본을 퍼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지 윌리엄스 이전의 진화 관점, 그러니까 그룹 선택설에 의하면 생물 개체는 그룹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레밍이라는 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레밍 개체가 먹이가 부족할 정도로 많아져서 차라리 수를 줄이는 게 종 전체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 의하면 노화와 죽음 또한 진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프가 있습니다. 용의 위상의 축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죠. 이 엘프들이 자식을 낳는다면 인구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인구를 어떻게 조절하는 걸까요? 혹시 엘프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단체로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엘프가 나무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프처럼 영생하지 못하는 필멸자 동물의 노화와 죽음은 그룹 선택성 관점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죠. 동물들은 먼저 온 순서대로 노화와 죽음을 막고 이렇게 인구 조절을 해서 종 전체 번역에 이득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룹 선택설은 틀렸고 개체 선택설이나 유전자 선택설이 맞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죽음의 해석도 틀린 거겠네요. 유전자는 유전자 자신의 복제를 위해서 이기적인 성질을 보이므로 개체의 노화와 죽음을 일부러 일으키기보다는 최대한 죽지 않도록 오랜 기간 잘 살려서 아기를 더 많이 낳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노화와 죽음은 일부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컨트롤을 벗어난 환경의 영향 때문이겠죠.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점점 낡아서 칠도 벗겨지고 부품의 수명도 다 되고 액정도 깨지고 배터리도 조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노화도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거나 방사능과 암 유발 물질의 누적으로 암에 걸리거나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이때 조지 윌리엄스가 전혀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의 1957년 논문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이 바로 유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의 기능이 발현하는 거라는 말이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전달받은 개체는 언젠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개체가 나이가 들면 그 병에 걸리도록 만들죠. 아니, 왜죠?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개체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복제본을 퍼뜨리려는 이기적 유전자의 의도는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지 윌리엄스는 개체를 죽게 만드는 치사 유전자가 있다 해도 개체가 젊었을 당시에 그게 좋은 기능을 하기만 한다면 그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유전자는 어릴 적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아기 시절과 성장기에 몸을 형성하는 거죠. 만약에 못 만드는 아기 때 암을 걸리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는 아기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후손을 보지도 못하고 개체를 죽게 만드는 거죠. 후손을 만들지 못했다고요? 그런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본을 후대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진화를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아기 때 암을 발병하게 하는 유전자가 극도로 희귀한 이유죠. 그런데 유전자가 젊을 때는 생존에 이득인 효과를 발휘하다가 후손을 낳아서 복제본을 만든 이후에 안 좋은 효과를 발현한다면 젊었을 때는 부러진 뼈를 빨리 낫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어서는 관상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유전자를 다면 발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건강한 뼈를 가진 개체가 되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자손 번식을 잘하게 됩니다. 복제본을 퍼뜨린다는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목적을 달성한 유전자는 이제 나이든 개체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관상동맥 경화증을 발병시킵니다. 그럼 그 개체는 젊을 적에 건강한 뼈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기적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자손이 나왔으므로 원래 개체 몸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질병은 애초에 우리가 자손을 만드는 시기 이후에 잘 발병합니다. 진짜로 어리거나 젊은 시절에 나타난 질병 중에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잘 없죠. 탈모같이 번식에 지장을 주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인간은 20에서 25세 사이에 자식을 보도록 진화했습니다. 탈모를 유발한 유전자는 슬슬 30대 이후에 탈모를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그때까지 자식을 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이 유명한 논문을 통해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기초가 되는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을 세웠고, 지금까지 이 논문은 노화에 대한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윌리엄스와 함께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한 랜돌프 네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조지 윌리엄스의 연구 결과를 이어받아서 인간이 병에 걸리는 진화론적 원인을 연구했고요, 진화의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했습니다. 윌리엄스와 네스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질병 또한 이기적 유전자의 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랜돌프 네스는 자신의 원래 전공인 정신의학 분야로 돌아가 정신질환의 진화적 원리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기적 감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번 시리즈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라는 심리학적 주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정신질환의 진화적 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인은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봉황장애, 섭식장애 등등 말이죠. 도대체 이런 정신장애는 왜 있는 걸까요? 이것도 진화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혹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정신질환들이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걸까요? 다음 동영상부터 랜돌프 네스의 정신질환의 진화적 원리, 이기적 감정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상이었습니다.